자, 가겠습니다. 오후에 특강 하죠. DS부터 합니다. DS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뭐 계속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이제 특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DM에서 뭔가 좀 효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대충 뭐 잘 안 해갖고 뭐. 자, 인장 등록입니다. 일단은 요건 이제 주어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을 사용하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자, 갑니다. 1항에 주어가 뭐라고? 개공, 소공, 즉, 책임지는 자, 자격 있는 자죠. 개공, 소공은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더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사용할 인장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할까요? 등록할까요? 등록해야 되고, 근데 언제부터 할 수 있죠? 등록 신청 시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된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장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변경한 경우에는 돼 있죠. 며칠?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신고한다, 등록한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며칠 한 줄 돼 있죠. 변경 후 7일 내 등록, 이렇게. 그리고 등록하는 그 인장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부칙상의 개공, 소공까지 우리 개인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아닌 개인, 법인 아닌 개공은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의 개공, 개인, 거기다가 소공까지 포함했죠.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실명입니다. 실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사이즈가요 7에서 30mm 이내라 있어요. 그리고 실명의 일정 크기다 줄이면 인장을 등록하고 인감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개인의 인감이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읍면동에 신고한 인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감증명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X다. 그죠? 개인은 인감이 아니니까. 두 번째, 법인인 개공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입니다. 법인 인감, 이건 주된 사무소를 말하겠죠.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주된 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 뒤에는 뭐가 온다고? 주가 옵니다. 분사무소에서 등록 가능한 인장을 법인 인장 또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따라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 법인 대표 인장이 아니라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까지. 그 다음에 지문에 인감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장의 등록은 등록 신청이나 소공 중개보증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정지입니다.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까지. 거래 당사자도 인감 사용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까지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인장 등록 틀린 것은 1번 소공은 컷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소공도 개인이니까 실명의 일정 크기죠. 두 번째, 개공이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7일, 10일, 7일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입니다. 세 번째, 인감증명서 뒤쪽에 인감증명서의 줄을 다 끄고 주어는 법인이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답니다. 네 번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많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포인트고요. 등록할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자, 분 뒤에는 뭐가 오죠? 주가.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라고 해야 되는데 분 나왔죠? X 이렇게. 그 다음에 제17조 게시입니다. 사무소 안에 거래될 거. 국토부령이죠. 서식이니까요. 저 몇 개? 등자, 보보 그래가지고 몇 개?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자격증 누구 거? 소공의 자격증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수표까지 4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답입니다. 혹은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게시할 필요가 없죠. 왜? 등록했다는 말은 실무교육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라는 말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18조 사무소 명칭과 표시광고는 그 표처럼 주어 따라 다뤄집니다. 개공이 위반하면 100과 개공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대1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개공은 사무소 명칭이 몇 개 있죠? 2개. 둘 중에 선택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문자 관련 위반이고 제재는 100과고요. 그리고 문자 위반이라 할 때는 하나 더 있죠. 부칙상의 개공이 뭐밖에 못 쓰죠? 부칙상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에 하나여 사용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이나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100과입니다. 100과. 그리고 넘겨보죠. 두 번째 개공이 자 5개 광고물 그럴 때 5개 광고물은 뭘 말합니까? 간판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5개 광고물이라 할 때의 대상은 간판을 말합니다.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말이고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기 크기니까 이건 정해진 규격은 없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100과고 밑에 정리해놨는데 주어가 개공이면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부칙상 개공까지 3개 있죠. 이게 다 묶어서 무슨 위반? 문자 관련 위반입니다. 그래서 문자 위반이라 할 때는 사무소 명칭만이 아니고 셋 다 100과고 2번 3번 개공 아닌 자는 그러니까 쭉 가서 어디 자 줄 걸까요? 유사명칭 해가지고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비표 해가지고 1대1입니다.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광고 위반은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그리고 위반은 1대1이고 4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판 철거 사유가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 위반 5개 공고물 성명 표기 규정 위반 부칙상 개공의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 위반 있죠. 여기에도 뭐 해야 돼?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의 근거법이 뭐죠? 행정대집행법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 개공은 그러니까 광고는 원래 누구밖에 못해요? 개공이. 그러면 개공이 광고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러면 광고할 때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개공이 광고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개공이 광고할 때는 광고 안에 광고물에 뭐가 나온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등이 나와야 되고 등록번호는 표시 정명시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겁니다. 1번은 광고를 하는데 명시 규정을 위반한 거고 두 번째거든요. 광고 자체를 한 거예요. 몇 대 몇?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처분까지. 그럼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 안 한다는 거죠. 업을 하지 않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부칙상 개공도 뭐 한다고?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다. 역시 간판 철거에는 근거법이 뭐라고? 행정대집행법 이렇게 유비표 하는 거.
자, 그러면 밑에 하고 오른쪽 문제 한번 봅니다. 보시고. 자, 이것도 지나가듯이 쭉, 규정이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주어 따라서 제재가 달라지는구나 정도까지 갑니다. 옳은 것은 1번은요, 맞아 틀려요. 왜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컷. 경우이 아니죠. 등록하지 않아도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무등록자 아니에요. 뭐? 그냥 유사 명칭이에요. 뒤에 단 1회든 우연이든 하셨죠? 중개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뭐다? 무등록자가 되는데 단지 사무소 명칭만 사용한 거 아셨죠? 제재가 뭐라고? 유사 명칭이고 1대1이에요.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컷하시고 법령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표기 안 하면 백과 문자에 세 번째 부칙사항에 규정된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죠? 사용하면 백과 네 번째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한 대집행이 되죠. 뭐다? 근거법이 뭐라고? 행정대집행법. 5번 법인인 개공이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명시해야 되죠. 그죠? 까지. 자, 휴표업이 나옵니다. 휴표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시점.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점과 신고 방법에 주의하라고요. 시점은 공개사법 통틀어서 유일하게 뭐다? 사전 신고입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휴표업하고 그 다음에 재개 기간 변경까지요. 재개 기간 변경했을 때 휴표업의 경우에는 뭐다? 오로지 뭐다? 방문 신고만 이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휴업한 경우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리고 휴업이라고 하는 건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죠. 그럼 개공은 등록한 자는 얼마 동안 휴업할 수 있을까요? 3일간 휴업한 자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죠.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3월을 마하면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군사무소의 휴업은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 하겠죠. 주가 와야 되니까. 신고 안 하면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휴업을 했다. 그런데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휴업은 이거 어려워서가 아니라 희한하게 6월하고 3월을 되게 잘 바꿔요. 그래서 휴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OX.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다. OX. X죠.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 근데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아예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고 그러면 금지되어 있으니까 하게 되면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보고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지되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은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도 3월 초과에 붙어요. 6월 초과에 붙어요. 6월 초과입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거지. 그럼 개공은 언제 휴업할 수 있을까요? 지 맘대로지. 근데 이제 지 맘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에 지 맘대로 말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죠? 학원도 안 오는데.
지 맘대로라고. 그죠? 왔다가 안 왔다가 꼭 여름날 비처럼 되면 좀 나아. 그죠? 가뭄 든 여름 있죠? 한참 안 오다가 갈라지쯤 되면 설 왔다가, 그죠? 왜 왔지 싶으면 또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정작 그래 한다. 그래갖고 뭐 공부 안 돼서 포기해야 돼. 공부를 하고 포기를 한다 소리 해야지. 좀 포기해놨구나. 아, 공부가 되니 안 되니도 그죠? 누가 하는 소리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만 할 수 있어 그 말을. 공부도 안 하면서 뭐 공부 안 돼가지고 포기해볼까? 포기하고 있으면서 포기했는데 또 못 넣은 포기를 해요. 그냥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죠? 그런 얘기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포기할 수 있고 그죠? 뭐 그것도 할 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도 안 하면서 위에서 보고 있으면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그죠? 제일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저희 집 청춘한테 예전에 어릴 때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청춘한테 들은 소리가 아니고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일을 하는데 제일 듣기 싫은 그거예요. 알아서요. 문제는 알아서 하면서 그 소리를 하면 이해를 하지. 차도 안 하면서 일도 안 하지. 알아서 하는. 그럼 모든 게 그죠 독립되고 스스로 이제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청춘, 아니 청춘 아니고 어중간한 청춘, 예? 그때 하는 얘기. 그래갖고 알아서 하기는. 아니요, 진짜 학원에 공부 안 오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혼자 한대요. 혼자서 알아서 한대요. 혼자서 하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실력이었으면 애초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학원에 오는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도가 나가요. 예. 그러니까 코 끌려가지고 가듯이 있잖아요. 가요 이렇게. 그래서 반쯤은 들려요. 뒤에 뭐 잊어먹을 값에.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분이 그랬지? 듣는 만큼 하면 들리는 만큼 하면 돼요. 들리는 만큼 하면 다음에는 또 그거 들린 거에 좀 더 잘 들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 보세요. 뭐 내용이 많아도 딱 정리해보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건. 뼈대만 안 흔들리면 돼. 예? 기본적으로 이런 게 전혀 그죠? 안 틀릴 것 같죠? 개업 공유회사는 사무를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다. 라고 본 적도 없어요. 조문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안 흔들리면 돼. 예, 이해하겠죠? 여러분은 고득점을 필요로 하십니까? 합격하면 됩니다. 예, 자격증에 60점 이런 거 안 적어놔요. 예, 제 자격증에도 딱 60점인데 60점 안 적어놔. 그죠? 놈들이 보면 굉장히 잘한 걸로 합격한 줄 알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요. 딱 60점이에요. 예. 자격증에 표가 안 나요. 천만 다행이지. 그죠? 강의하고 있는데 60점 딱 이런 거, 딱점 이래 적어놓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 표가 안 나. 다행히. 예. 그러니까 맞추시면 돼요. 정답은 다 잘 맞추고 자격증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할 거 이해하겠죠? 어려운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분 없어요. 쉬운 건데 실수에 틀리고 애매한 건 애매해 틀리고 거기까지면 그죠? 근데 늘상 공부를 할 때 보면 어려운 문제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미스만 안 하시면 충분히 요것만 알아도 답은 나와요. 볼까요? 자, 1항 개공은 휴업하면 신고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이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개업 공인회사가 3월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석 달간 쉬면 안 해도 돼. 뭐 하면 초과할 때. 그래서 3초입니다. 3초. 3초. 그러니까 공식처럼 그죠? 휴업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국어적으로 하면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험 나오는 예를 자주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는 거에 틀린 거야? 국어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신고라는데 지금 포인트가 둥그잖아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 국어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의가 돼버리면 휴업하면 다 신고한다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 3초라는 말이 붙어야 돼.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시험을 딱 문제 치면 사전 신고라는 인식을 딱 하고 있으면 맞는 말인 거예요. 국어적으로 아무 틀린 데가 없어. 뭔 말이에요? 알겠죠? 일반적인 표현과 우리가 법적인 표현은 달라요. 시험에서. 그래서 3초, 3월을 초과해서 말할 때 휴업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고자. 그리고 휴업이란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말할 때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이죠. 재개한 때하고 이상하게 패네요. 재개한 때. 업무를 재개한 때는 이게 낯설지가 않아. 그러니까 재개하고자 하는 게 맞습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기간 변경의 경우도 또한 같다. 미신고 시는요 배과입니다. 그다음에 신고 대상은 4개죠. 휴업, 폐업, 재개업, 기간 변경까지. 신고 기한 사전 신고라고만 되어 있고 기한은 없습니다. 시점에 특히 주의해야 되고 신고 방법은 휴폐업은요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뭐밖에 안 돼? 그죠? 그게 딱 뒤에 나와요. 전자신고 포함 이렇게요. 포함 제외? 제외. 그리고 재개 휴업 기간 변경은 신고서 제출 또는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는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양, 입영, 취약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6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 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 등록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취입니다. 6월 초과 휴업은 상치다. 6월 초과 휴업은 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 신고할 때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신고하고 등록증은 언제까지 돌려준다? 적시 반환입니다. 지금 들은 것 중에 적시라는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일반 사면 적시, 적시 재교부, 적시 반환 딱 3개입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기억.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예.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금지죠.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는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한다.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이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X죠. 재개와 기간 변경의 경우에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변경 신고할 때는 첨부하고 싶어도 등록증이 없어요. 그죠? 등록증은 벌써 어디 있어? 관청이 갖고 있죠. 까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추겠죠? 역시 맞추란 문제지 틀리란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죠. 일반 중개계약. 자, 나온 김에 정확하게 봅시다. 다시 볼 것도 아니고. 일반 중개계약은 첫 번째 줄에 정리되어 있는 이게 다요. 법정 중개 방식으로 컷. 즉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딱 지금 보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그랬죠. 이 서식 이름이 뭐예요? 일반 중개 계약서예요. 일반 중개 계약서. 그리고 다만 이건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무는 없어요. 자, 다시 본문에 보십시오.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럼 다시 들어보세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 기재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그 밑에 지문을 집어넣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중개 의뢰인은 거래 예정가에 대하여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은 여기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 맞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의무는 없다. 그죠?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서에 보면 각각 한 통씩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하게 되면 보존하는데 언제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밑에 1번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에 4번 그 밖에 준수사항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필요기재사항이 어떤 건지를 지문에 섞어서 물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읽어나 보야. 이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출제 보통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있죠. 대신에 상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중개대상물의 상태 이렇게.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거래 예정가, 거래 예정가에 의한 중개보수,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까지 아셨죠? 요거요. 그리고 갑니다.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그러니까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된다, 체결할 수 있다. 자꾸 어려운 데만 포인트를 두지 마세요. 이것도 그죠? 체결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 중개 방식이 뭐예요? 일반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무일 수가 없지. 의무라면 다 우리는 위법하고 있는 게 위반하는 행위를.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게 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이에요.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몇 년? 3년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 시 의무가 주어지는데 의무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존해야 된다. 이게 몇 년이에요? 그죠? 보존 기간이 국토교통부령에서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게 전국 확대하는 거예요. 전국 확대. 전속 중개 계약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몇 년? 3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입에 공식처럼 기억할 거. 서면 관련 위반은 그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제재는 업무 정지예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의 사용 보존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개공. 그럼 소공은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자체에 그 언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존 의무는 개공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랬죠. 이게 정보공개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뭐하라? 공개해야 된다. 정보공개 의무죠. 정보공개 의무를 주는데 정보공개 의무다 그럴 때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뭘까요? 두 개의 의무가 있고, 그죠? 개공에게 주어진 중개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개공에게 주어지는 제재는 상치 또는 뭡니까? 업무 정지입니다. 이게 업무상 위반에 대한 제재예요. 절차는요, 근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성격상. 제일 알고 있는 거. 그렇지. 그냥 애누리 없으면 딱 튀어나오면 돼. 이중등록 하는 거 아셨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날라가요, 그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뭘까? 그러면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 예, 하면 돼요. 왜? 상처는 업무정지니까. 근데 두 개의 제재가 똑같은 게 아니라면 이게 업무정지면 이건 뭐겠어요? 자연적으로. 나머지 상치. 아셨죠?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상치 또는 업무정지예요. 근데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고? 업무정지라고 딱 정해놨으니까 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상치가 되겠죠. 그리고 정보 공개할 때 비공개 요청 있죠.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할 때도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라 하지 마라. 그죠? 의외로 전속중개계약은 이런 표현들을 바꿔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공개 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서 거기 정보 공개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정보망 있죠? 정보망하고 일간신문인데 뻔하지만 정보망에 공개하고 하거나 또는이에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디 공개되겠어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또 çı켜요. 왜 이게 갑자기 의무가 됐지? 일간신문에 공개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정보망에 가입 안 했다 그랬잖아. 아셨죠? 그래서 둘 중에 선생님 정보망 일간신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까지 아셨죠? 그러면 정보망에 여기 또는 일간신문에 세 번째 공개사항이 나와요. 의무적 공개사항이에요? 임의적 공개사항이에요? 대통령령에 정하는 7가지의 공개 의무예요. 공개 의무사항. 아셨죠? 의무입니다. 근데 7가지가 나오는데 눈에 딱 띄는 거 한번 봐봐요. 이게 뒤에 오수 폐수 있죠.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는 확인 설명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정보 공개 사항에만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입지 환경까지 가고 5번에 보니까요. 5번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 돼 있어?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 그랬죠. 그래서 의무적 공개 사항 가운데 인적 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그죠? 주소, 성명 등을 말합니다. 공개 금지입니다. 공개 금지. 그러면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상치입니다. 정보 공개 규정 위반. 그리고 거기 전속중개계약에서 임대차가 나오잖아, 그죠? 임대차가 나오면 뭘 찾는 말이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7번에 잘 보세요, 천천히.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가 두 개가 묶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바꿔볼게요. 들어봐요. 전속중개계약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때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이겠습니까? X죠. 거래 예정 금액이 같이 놓으면 안 돼. 거래 예정 금액은 임대차든 매매든 공개해야 돼요.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하는 건 뭐예요? 공시지가. 예,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라 하지 마라. 봐봐 또 속는다. 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해도 돼요. 그래서 전속 중개에서 임대차가 나오면 공시지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공시지가는 의무다, 임의적 사항이다. 의무지만 임대차 계약이 나오면 그때는 임의적 공개 사항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자, 세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이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3월입니다.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한다. 그러면 3월 이상도 되고 3월 미만도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에 불구하고 3월을 아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죠. 세 번째. 즉 여기까지는 공인중개사법 23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23조에 규정된 내용이고 3번은 뭐냐?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죠. 서식상의 의무입니까? 권리 의무입니까?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개공의 뭐죠?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고, 자, 그럼 개공의 의무는 딱 체크해보죠. 중개 대상물을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이내에 공개하고 하셨죠? 공개한 때 이미 오픈됐죠? 그때는 언제까지? 가급적 빨리 구두로 문서로 통지하고, 그리고 공개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죠. 정보 공개는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OX. X입니다. 이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앞에 이 말이 뭐랬어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그랬죠. 동의를 하지 비동의 시에는 공개 금지인데 동의를 해야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공개해. 거기에 대해서 의뢰인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계약 체결 후 언제요?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2주에 1회 이상. 그 다음 디귿 확인 설명 의무를 어떻게 하라고? 성실하게 이행해라. 이건 매수겠습니까? 매도겠습니까? 매수의 경우에. 자, 그러니까 개공에게는 의무가 몇 개 있다고? 첫 번째요. 7일 이내 정보 공개 의무가 있고, 공개한 때 지체 없는 문서 통지 의무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2주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 통지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 의무, 성실 이행 의무까지 해서 총 몇 개? 4가지의 의무가 주어지더라. 4가지 의무가 있더라까지. 딱 4가지 의무.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까? 권리 의무입니까? 그죠?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입니다.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 위약금, 두 번째 비용, 세 번째 협조 의무까지. 몇 개 있다고?
세 개 있습니다. 딱 보는 거 이렇게. 자, 가죠. 위약금 그러니까 기억 니은 있죠. 이게 위약금이고 이것이 비용이고. 자,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의뢰했고 뭐가 됐다고? 거래가 되었을 때 먼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에게 법정보수 전액을 뭐로?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보수 전액입니다. 니은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했죠. 배제하고 뭐 했을 때? 거래한 경우에 이건 일반 중개 시에도 적용됩니다. 이거 신의치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에게 법정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기억니은 위약금에서의 포인트는 그죠? 거래.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 없이는 뭐 없다. 거래가 없으면 일부조차도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죠. 이때 뭘 준다? 법정 보수를 줍니까? 법정 보수의 50%입니까? 그렇죠. 50%가 아니라 법정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뭘 지불하죠? 그죠? 비용 동그라미.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독점 중개와의 차이점이다. 이거 이해합니까? 그냥 이런 거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 A하고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맺게 되면 전속 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의 직접 계약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이때 A는 갑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대신에 보수를 안 주면 이건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보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보수를 안 주는 대신에 비용을 뭐 해주라? 보전해주라.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그 보전의 범위가 뭐라고요? 법정 보수의 50%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만큼의 뭡니까? 비용입니다. 이게 전속이고 독점은 자 A하고 갑하고 전속 중개가 독점 맞았죠? 독점 중개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갑한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성사시키든 A는 거래만 되면 보수를 누구한테? 개공한테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독점 중개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법정 보수와 약정 보수가 다를 때 적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 보수를 100만 원인데 80만 원 받기로 했다면 뭐에 50%? 그죠? 80만 원의 50%입니다. 리얼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맞죠? 이건 일반 중개에도 협조 의무 규정이 딱 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며 서면을 이용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다만 법정 서식 미사용은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입니다. 다만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거죠. 오른쪽 전속 중개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전속 중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공동 중개의 성격을 갖는다. 이해합니까?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가 되면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은 공동 중개의 성격을 포함한다. 갖는다. 이렇게요.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준계약서 작성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상대적 등록시도 1에는 뭐다? 업무정지 6월을 명할 수 있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은 법정 의무사항이지 법률행위 성립의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네 번째,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 예정 금액과 공시지가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 주의할 것 이해하겠습니까? 거래 예정 금액은 매매든 임대차든 필수 공개 사항이다까지요. 그러니까 요약집은 좀 귀찮더라도 따박따박 읽으세요. 밑에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유는 승관 주의 의무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중개 의뢰인과 개공 모두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우리가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 두 개밖에 없어요. 설명서, 계약서. 아셨죠?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올 때만 소공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 개공이 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의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로 문서로 통지하고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이 요청에 대해서 개공이 거절하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아셨죠? 거절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중개는 안 맡기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 할까요? 예.